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18개월 아니 빠르면 1년 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습니다. 각종 주요 지표가 부진을 나타냈고 고용 둔화가 지속됐으며 산업 생산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각종 지표를 종합해 18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했습니다. 고용과 자동차 판매, 기업 투자를 비롯해 산업 생산이나 기업 이익 등 주요 지표가 대체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자체 전문가 설문 결과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시작될 확률이 21%로 높아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1년 전에는 가능성이 불과 10%였습니다. 올 초 금융시장이 요동쳤을 때에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고용시장이 개선되면서 우려는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5월 고용지표는 시장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5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3만 8천 개 늘어나는 데 그쳐 2010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바클레이스의 마이클 게페는 평균적인 회복 속도와 비교해 고용 둔화가 지속적일 때에는 대개 9에서 18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JP 모건도 12개월 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저유가와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전체 산업 생산도 지난 9개월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CNN머니는 이날 미 경제가 2017년이나 2018년에 흔들릴 것이라면서 다음 대통령이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중남미 국가에서 미입국한 불체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을 예고한 이민 당국은 이미 400여 명을 체포하고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7일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일리노이, 미주리, 켄터키, 위스콘신, 캔자스와 인디애나 등 중서부 6개 주에서 불체자 체포작전이 전개돼 모두 331명의 이민자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앞서 네바다에서 펼쳐진 이민 단속에서도 87명이 체포돼 이를 합하면 모두 418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민당국은 지난 6월 불체자 색출작전을 집중 전개한 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1, 2주 안으로 단속 지역이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미 동부와 서부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이민자들을 주별로 보면 일리노이가 107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다음으로는 미주리 73명, 켄터키 49명, 위스콘신 39명, 캔자스 31명, 그리고 인디애나 25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갱단원이나 마약 밀수범, 가정폭력 등 다양했지만 이외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도 마구잡이로 체포돼 추방재판에 넘겨지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인 등 아시안 커뮤니티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광범위해지면서 그에 따른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공인인증 제도를 사용하면 편리하고 안전하지만 공인인증 발급 시스템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공인인증서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재외국민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19일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2016년 재외공간 공인인증서 발급 시스템 기능 강화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통보 후 1시간 내 현장 지원이 가능하고 최대 4시간 이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등 재외공간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한국과의 시차 때문에 시스템 장애 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또 재외공간과 먼 곳에 사는 민원인의 경우 재방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진흥원은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해 시차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외공간 공인인증서 발급 및 운영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은 여권이나 영주권을 지참하고 공관을 방문해야 하며 순회 영사 때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신청하면 즉시 임시 비밀번호가 기재된 접수증을 받게 되고 이를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등 3곳의 웹사이트에 입력해 신청하면 됩니다.
소두증을 가진 신생아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없었던 임신부도 소두증을 가진 신생아를 출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미 본토에서 지카 바이러스 양성을 보인 임산부는 234명, 미 자치령에서도 189명의 감염 임신부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총 234명의 임신부가 지카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월 지카 바이러스 첫 감염자가 나타난 이래 몇 명의 신생아를 출산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당초 감염 임신부 가운데 6명이 기형의 신생아를 출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의 신생아는 이른바 언청이로 알려진 선천적 결손증을, 나머지 3명은 선천적 기형인 소두증을 가진 상태에서 출생 전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천적 결손증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유발되는 뇌 손상 그리고 소두증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감염 임신부 가운데 몇 명이 신생아를 출산했는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과 소두증 유발이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는지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CDC에 따르면 이외에도 미국 자치령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등지에서 총 189명의 임신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남성들의 흡연율이 타인종보다 높습니다. 금연 상담만으로도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한인을 위한 금연 서비스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도움은 물론 금연 보조약품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을 펼칩니다. 이전 흡연자들에게서 배우는 금연 팁이라는 이번 캠페인을 앞두고 20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전국에 걸친 한인 금연센터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2주 분량의 니코틴 패치를 소진될 때까지 제공합니다. 단 흡연자가 한국어를 반드시 할 줄 알아야 하며 보조약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의학적 자격 요건이 돼야 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캐롤라인 챈 박사는 금연은 어려운 과정이지만 효과가 입증된 금연 보조약품과 전문가의 도움은 금연 성공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남성들의 흡연율은 일반 인구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금연에 대한 한국어 서비스가 부족해 효과적인 금연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번 캠페인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흡연으로 매년 48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흡연의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시립대는 뉴욕시 고등교육의 핵심으로 꼽히지만 최근 10년간 재정 부담에 시달려왔습니다. 최근 노조가 임금 인상에 잠정 합의함으로써 2만 5천여 명이 파업 위기를 넘기고 27만여 명의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립대 노조가 최근 학교 당국과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함으로써 교수와 직원 2만 5천여 명의 파업 위기가 일단락됐습니다. 지난 2010년 만료된 학교와 노조 간의 근로계약은 임금 인상폭에 이견을 보이며 5년 넘게 새 계약을 맺지 못했고 노조는 이에 학교 측이 새 근로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오는 가을 학기부터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16일 노조가 새 근로계약 조건에 잠정 합의하면서 학교 운영에 대한 우려는 잠재웠습니다. 합의안은 근로계약이 만료됐던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7년간 임금을 10% 인상하고 직원당 최대 $1,000 보너스 제공이 골자입니다. 또 교수들이 학생과의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건도 포함됐습니다. 합의안은 큐니 이사회와 노조원들로부터 각각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됩니다. 하지만 최종 확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임스 밀리컨 큐니 총장과 노조위원장 바바라 보웬 퀸즈 칼리지 영문과 교수는 근로계약 합의를 반겼습니다. 스쿨존에서의 안전이 강화됩니다. 스쿨버스에 장착된 감시 카메라가 규정을 무시한 차량을 적발합니다.
트로이 싱글턴 민주당 하원 의원은 스쿨버스 외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스쿨버스가 정체해 있을 시 정지 규정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위반 차량을 적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상정했습니다. 법안의 주 목적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쿨버스 외부에 장착된 감시 카메라는 버스 25피트 내에서 규정을 무시하는 차량을 적발할 수 있고 적발된 차량은 최소 $300에서 최대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싱글턴 의원은 수익금으로 안전 프로그램 등 공공안전 증진에 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이 규정이 단지 감시 카메라 회사의 이익만을 창출할 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처럼 사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찾는 사람들에게 인기였던 에어비앤비가 앞으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뉴욕주 내 다세대 주택의 단기 임대가 불법이 될 전망입니다. 주의회는 17일 뉴욕주에서 다세대 주택의 30일 이하 단기 임대를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일 집 전체를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알선 사이트를 통해 홍보하다 적발될 경우 첫 적발 시는 $1,000의 벌금이지만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7,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안은 상하원을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회는 16일 2015에서 16회기를 공식 종료했으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17일 하루 더 회기를 연장했습니다. 이날 상하원은 일요일 주류 판매 가능 시간을 종전 낮 1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법안과 마약성 진통제 남용을 막기 위해 주정부 차원의 전담 단속반을 구성하고 예방과 치료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 패키지도 승인했습니다. 한편 불법 도박으로 간주해 형사처벌했던 온라인상의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 법안은 승인했으나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고 비리나 중범을 저지른 공직자의 연금 몰수 법안은 하원이 승인했지만 상원에서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하늘 위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계에서 가장 기상천외한 10대 레스토랑 중에 하나인 벨기에의 디너 인 더 스카이가 7월 LA에 옵니다. 지상 150피트 허공에서 아찔한 전망과 럭셔리한 디너를 즐길 수 있는 이 레스토랑은 120톤의 크레인이 레스토랑을 통째로 들어올려 하늘 위에 식사 공간을 마련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은 요리사까지 25명 정도가 탑승하게 되며 1시간 반 정도의 식사 기간 동안 레스토랑은 180도로 회전하게 돼 경치를 감상하며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LA 이벤트는 다운타운 LA 센터 스튜디오에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올랜도 디즈니 리조트 호숫가에서 악어의 공격으로 2살 남자아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디즈니가 뒤늦게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월트 디즈니 리조트는 지난 14일 레인 그레이브스 군이 악어에게 물려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 숨진 이후 사고 현장인 세븐시스라군 일대에 안전패스를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패스에는 일반인의 접근 금지를 위해 뱀과 악어가 출몰한다는 경고문이 부착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디즈니 측은 현재 포괄적이고 확실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해당 호수는 안전패스 설치와 함께 당분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디즈니 리조트는 사고 이전까지 호숫가에 수영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만 세웠을 뿐 악어와 관련한 어떠한 경고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디즈니 측의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요즘 노인들의 가장 두려운 공포는 치매입니다. 요양원에 있는 치매 환자들은 밖에 나갈 수 없어 답답한데요. 치매 환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치매 마을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호그벤 마을. 카페부터 미용실, 슈퍼마켓까지 겉보기엔 여느 작은 마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은 대부분 노인들, 게다가 모두 중증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09년 조성된 이른바 치매 마을, 일종의 요양원입니다. They can roam around outside, meet other people as they wish without anybody walking behind them. What they want is normal life. 마을에 살고 있는 치매 노인은 모두 152명. 생활 양식이 비슷한 대여섯 명이 함께 생활하고 각 그룹의 취향에 맞게 실내 인테리어도 집집마다 다르게 연출했습니다. 사방이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에서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은 단 하나여서 노인들은 집 밖에서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Mensen kunnen naar buiten toe. This place is open. People can enjoy the seasons. They can really feel if it's cold or warm. They can visit a restaurant. They can drink a cup of tea, and they are free to go wherever they want to go. 가격표도 없고 돈 거래도 없지만 슈퍼마켓에서 필요한 물건을 고르고 미용실에 들러 머리 손질도 받습니다. 할머니의 돌발 행동에도 의연한 미용사는 사실 치매 노인을 돌보는 훈련을 받은 전문가입니다. Ik ga uw haar veunen. She telling you to hurry up? Is that what this No, is? no, it's not hurry up. What? You do it. It doesn't matter. 슈퍼마켓의 계산원도 거리의 청소부도 마찬가지. 이렇게 마을 곳곳에 전문 관리인들이 상주하며 노인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노인들은 비록 기억을 잃어가고 있지만 How long were you married for? I can't remember that.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여생을 보냅니다. 이렇다 보니 이곳 노인들은 약물 복용량이 줄고 더 오래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비용은 전액 무료. 운영비는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The concept could work. Actually, what it means, this concept, is that you value the person, the individual, and that you support them to live their life as usual. And you can do that everywhere. 호그백 마을의 성공에 힘입어 프랑스와 스위스, 영국에서도 이곳을 본딴 치매 마을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맨해튼 네일살롱에서 연쇄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지난 4월 15일 오후 8시 10분쯤 맨해튼 이스트빌리지 브로드웨이의 한인 운영 네일살롱에 들어가 주머니에 권총이 있다고 직원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해 현금 2,500달러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어 지난 12일 오후 8시 같은 수법으로 직원을 위협하며 700달러의 현금을 강탈해 도주했습니다. 용의자는 35에서 50세 백인 남성으로 신장 6피트 1에서 2인치, 몸무게 170에서 210파운드로 알려졌습니다. 일주일 새 3건의 연쇄 성추행 사건이 플러싱 키세나팍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3사건 용의자 모두 동일한 인물로 40대 히스패닉이라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10일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여성에게 접근해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진 첫 번째 성추행을 비롯 12일에는 젊은 여성에게 접근해 말을 건 후 신체 부위를 더듬었고 세 번째는 15일 오후 6시 30분쯤 여성의 어깨를 잡고 공원 내 후미진 곳으로 끌고 가려 다 실패했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가 지난 2월 개최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북한의 실상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영화 태양 아래의 상영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모마는 이와 관련 30년 근무한 큐레이터를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양 아래는 북한 정부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촬영했지만 오히려 극심한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담아 북한 당국으로부터 반발을 샀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최근 뉴욕시 교통표지판 1,553개를 이베이 경매 방법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 교통국은 규정이 바뀌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표지판을 판매 중이라며 개당 50에서 150달러 정도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국은 이를 통해 총 7만 7천에서 23만 2천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9일까지 79명이 경매에 참여했으며 최고가는 6,1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곳에 따라 흐리고 대체로 맑겠으며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전날과 비슷한 날씨에 습도가 적어 쾌적하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은 흐리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